안녕하세요. 의령 정영표입니다. 오늘 사주 이야기 148번째 가정을 버리고 가출하는 여자 사주 팔자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해 볼 주제는 가정을 버리고 가출하는 여성입니다. 자, 가정을 버리고 가출하는 여성, 보통 사주 팔자는 아니겠죠? 일반적인 여성분들은 이러한 가출을 하고 싶은 환경이 생기더라도 가정의 평화 또 아니면은 용기가 없어서 아니면은 자식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실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가정을 버리고 가출을 실행하는 여성분들은 보통 사주는 아니라고 생각되죠. 자, 그러면 가정을 버리고 가출하는 여성은 어떤 사주팔자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자 사주팔자에서 관성이 심하게 망가지면 어떤가요? 관성이 바로 여자에게 이성 배우자가 되죠. 그러니 관성이 심하게 망가지면 당연지사 이성 배우자운이 안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가요? 이별수가 있죠. 바로 이런 조건이 하나가 생깁니다. 남자와 남편과 이별수가 있는 그런 사주팔자, 관성이 심하게 망가져서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역마살이 흉하게 놓였다면 남편을 버리고 가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자 사주팔자의 관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역마살이 흉하게 놓인 경우가 바로 가출을 할 수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배우자하고 인연이 없으니까요. 자, 또 다른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여자 사주팔자의 식상이 심하게 망가지면 어떨까요? 식상이 뭔가요? 여자분한테 바로 자식이죠. 자식이 망가지게 되면 자식운이 안 좋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지사 자식하고 인연이 약하기 때문에 이별수가 있겠죠. 그러니 가출하게 된다는 얘기죠. 역시 이런 사주에 역마살까지 흉하게 놓였다면 자식을 버리고 가출하기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 경우, 관성이 망가지거나 식상이 망가진 경우, 이런 경우에 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사주팔자가 되겠고, 또 이렇게 가출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사회성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사회성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본인 가출해서 혼자 살아가면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에 약간 능력이, 사회 능력이 있는 사주팔자의 구조도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사주가 강한 사람이 가출할까요? 약한 사람이 가출할까요? 아무래도 사주가 강한 기질을 가져야 독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도 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경우와 또 역마살이 흉하게 발달했다든가 그러면은 역마살이라는 것은 활동성이죠. 그리고 변동 변화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 가정에 안주를 잘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더더욱 가출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여자 사주팔자의 관성이 심하게 망가져 가지고 배우자하고 인연이 없는 경우, 그리고 여자 사주의 식상, 바로 자식운이 식상이죠. 그래서 식상이 심하게 망가진 경우 자식하고 인연이 약해서 자식을 버리고 가출할 수 있는 그런 형국이 되고, 역마살이 흉하게 또 자리 잡혀 있다는 얘기죠. 역마성은 가정에 안정할 수 없는 변동 변화가 많고 활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가출을 부추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주가 강하고 사회성이 강한 그런 여성분들이 가정을 버리고 가출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사주팔자를 보면서 어떤 구조의 사주팔자가 가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주부터 볼까요? 임원년, 신해월, 갑오일, 을해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자, 이 사주가요, 남편과 결혼을 해서 애까지 낳았는데 남편과 자식을 낳고 가출했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왜 그랬는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이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자, 일간인 내편인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간목 큰 나무로 태어났네요. 나무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나무를 생해주는 물기운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비겁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시간의 을목, 작은 나무, 작은 풀이 하나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해수안의 간목, 그 다음에 시지, 해수안의 간목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나무를 생해주는 인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간의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그 다음에 월지의 해수, 역시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시지의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그러면 나와 있는 네 편은 을목, 작은 풀과 임수, 해수, 해수가 있네요. 인수인 물기운이 큰 물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어서 상당히 인성인 물기운의 세력이 강해서 사주가 강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상대편 오행도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내 힘을 빼간 오행인데 식상, 내가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 오행이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자, 식상은 뭔가요? 나무가 생해진 오행이니까 불이 되겠고, 재성은 흙, 관성은 쇠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식상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연지의 오화, 일지의 오화, 작은 촛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재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사주팔자에는 나와 있는 거 전혀 없죠. 연지 오화한의 기토, 그 다음에 월지 해수한의 무토, 그 다음에 일지 오화한의 기토, 시지 해수한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지장간에만 있죠. 다음에 관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월간의 신금 작은 쇠 조각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자, 상대편이라고는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오화호화 작은 촛불과 신금 작은 쇠밖에 없네요. 그러니 네 편의 세력이 많아서 사주가 아주 강해진 사주가 되겠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연지에 있는 오화는 어떤가요? 상대편이 이게 힘이 있나요? 임수, 해수가 쏟아지면서 이 오화는 한 방에 꺼뜨려 버리죠. 그 다음에 월간에 있는 신금은 어떤가요? 나를 극한 오행인데 힘이 어떤가요? 나를 극한가요? 생이 우선이라고 했는데 물을 생할 수가 있나요? 이 큰 물을 작은 쇠 조각이 금생소를 못합니다. 수다금침이 돼서 거의 한신이 돼버렸네요. 그러니 힘을 잃었고, 그 다음에 일지에 있는 오화가 있는데 이 오화도 거의 물기운에 꺼져가기 일보 직전인 그런 사주입니다. 그러면은 상대편도 거의 힘을 잃고, 그 다음에 재성인 흙은 지장간에 있지만 이 많은 물기운에 거의 흙탕물이 돼서 물로 변해버린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사주가 최강사주까지 갈 수가 있겠네요. 오화 간신이 이 불도 거의 꺼졌다고 봐야 되는데 이 오화나가 상대편이다 보니까 힘이 너무 약해서 최강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자, 용신은 오화가 되겠죠. 거의 꺼져가는 불이지만은 일이라도 간목에게 조우가 돼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용신을 잡았지만 용신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용신이 되겠습니다. 최양 용신이 되겠죠. 오화가 용신이고, 자, 운에서는 이 사주의 병이 뭔가요? 물이죠. 물이 너무 강해서 불을 다 꺼뜨려서 안 돼버렸고, 그 다음에 쇠는 거의 수다금침으로 사라져버렸고, 나무는 썩어가고, 흙은 거의 흙탕물이 돼버리고, 모든 게 물 때문에 사주가 망쳐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이 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기에서 물이 오면 어떤가요? 병이 오니까 안 좋죠. 병을 생하는 쇠가 오면은요, 쇠가 와도 좋지가 않죠. 자, 그러면은 불이 오면 어떤가요? 불이 오면은 이 많은 물이 달라들어서 불을 다 꺼버리니까 좋지 않고, 그러면 나무가 오면 어떤가요? 나무도 큰 나무, 간목이나 인목이 오면은 좋겠죠. 물을 살금살금 빼주니까. 그리고 큰 흙, 보통 흙이 아니고 이 물을 막으려면은 무술이라든가 병술이라든가 이렇게 큰 흙이 와가지고 또 불을 뿜으면 열토가 돼야 겨우 이 물을 막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흙이라든가 그런 운기가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이 사주가 가출을 했다는 얘기죠. 자식하고 남편을 놔두고. 일단
뭐라고 그랬죠? 가출할 수 있는 사주는 남편복이 있나 없나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남편인 관성이, 이성 배우자인 관성이 선상을 많이 당한 사주라고 했죠. 그래야 남편하고 인연이 없다는 얘기죠. 자, 관이 어디가 있나요? 나무의 관은 세죠. 나를 극한 오이니까 어디가 있나요? 월간에 신금이 있네요. 어떤가요? 힘이 있나요? 나를 극하지도 못할 뿐더러 이 많은 물에 퐁당 빠져가지고 쓰다금침이 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네요. 그러니 관이 거의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남편 덕이 없고, 그죠? 그리고 남편 덕이 없는 데다가 역마살이 흉하게 잡혀 있으면 가출을 한다고 그랬죠? 어디 있나요? 역마살이 월지 시지에 해수 역마살이 있네요. 흉한가요? 좋은가요? 물이 병인데 물로 잡혀 있죠. 그러니 흉한 역마살로 바로 역마살이기 때문에 가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습니다. 자, 다음에 자식하고 인연을 봐야 되겠죠. 자식 때문에라도 가출을 할 수 없는데 자식하고 인연이 있으면요, 있는지 없는지 보자고요. 자식은 뭔가요? 식상이죠. 식상이 여자분한테는 자식이니까 남의 식상은 불입니다. 자, 불이 어떤가요? 오화가 있는데 거의 소멸했다고 그랬죠. 오화가 용신이라고 그랬지만 거의 이것도 꺼진 용신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오화는 다 꺼져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식이 극을 많이 당해서 자식복도 없죠. 그러면 자식하고 인연이 없고 역시 역마살 맞다. 그러니 남편, 자식하고 모두 인연이 약하기 때문에 가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얘기죠. 자식이라도 인연이 있으면은 자식 때문에 못 나갈 수도 있었는데 남편하고 자식하고 인연이 모두 약한 사주. 그러다 보니까 인연이 약하고 이런 역마살의 이동성, 변동성 때문에 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가출을 할 수 있으려면 사회성이 좋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려면 사주가 강해야 되는데 최강사주죠. 사주가 강하면서 이 역마살, 그 다음에 도화살 이런 것 때문에 가정에 안주하기는 힘든 그런 구조의 사주다 보니까 더더욱 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주가 강하고 이렇게 생활력이 강하다 보니까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돼서 가출이 됐습니다. 종합해 보면 남편하고도 인연이 약하고 그 다음에 자식하고도 인연이 약하고 역마살이 흉하게 잡혀 있고 그 다음에 강한 사주에 역마살하고 도화살이 있어서 가정에 안주하기 힘든 이런 면모가 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이러한 사주들이 가출을 할 수 있는 여자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보자고요. 임자년, 신해월, 임자일, 정미시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자, 이 사주의 주인공도 결혼하고 애까지 낳았는데 남편과 자식을 놓고 가출을 했던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이 임수, 큰 물로 태어났네요. 물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물이나 물을 생해주는 쇠가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간의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그 다음에 연지의 자수, 작은 물, 월지의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그 다음에 일지의 자수, 작은 물. 이렇게 형성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자, 비겁인 물기운이 제법 많죠. 작은 물, 큰 물 합쳐져서 상당한 물기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물을 생해주는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월간에 신금, 작은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자, 앞에서 말했다시피 임수, 해수, 큰 물, 자수, 작은 물 상당하게 물기운이 강하고 그 다음에 쇠기운까지 합쳐지니 내편의 세력이 상당한 그런 사주다 보니까 사주가 아주 신강한 사주가 될 가능성이 많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상대편은 뭔가요? 내 힘을 빼가는 식상, 내가 생해주면서 힘이 받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 오행이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물이 생해지는 오행이니까 나무가 되겠고 재성은 불, 관성은 흙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이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죠. 지장간, 월지 해수안의 간목, 그 다음에 시지 미토안의 을목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시간의 정화, 작은 촛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놓고 지장과 미토 안의 정화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시지에 미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놓고 월지 해수 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그러면 나와 있는 거 상대편은 작은 불, 정화와 작은 흙, 미토가 있습니다. 내 편에 비해서 세력이 너무 약하죠. 그러니 사주가 상당히 강해진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신강한 사주가 됐죠. 자, 좀 더 깊이 사주를 파보자고요. 사주의 병이 뭔가요? 역시 물기운이 쓰나미를 일고 있죠. 이 물 때문에 이 흙은 거의 흙탕물이 되기 일보 직전이고, 그 다음에 정화는 꺼졌고, 그 다음에 해수 안에 감목, 나무 썩어가고 있고, 쇠는 거의 수다금침으로 물에 빠져버린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물이 병이 되겠습니다. 영신은 미토 정도로 잡아줘야 되겠죠. 그러나 영신에 힘이 있나요, 없나요? 이 쓰나미에 거의 쓸려 내려가 버렸죠. 영신 자체가 최약 용신이 됐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네요. 자, 희신은 뭔가요? 희신은 이 많은 물을 갖다가 강제적으로 빼줘야 되는데, 사주의 병이 물이니까 운에서 물이 오면은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아주 안 좋죠. 그 다음에 물을 생해주는 쇠가 오면은요, 역시 금생수로 해서 좋지가 않죠. 다음에 불이 오면 어떤가요? 불이 오면 이 많은 물이 달라들어서 한 방에 꺼버리죠. 불도 안 좋고. 그러면 흙하고 나무만 남았네요. 그죠? 자, 흙은 웬만한 흙이 오면은 흙탕물이 돼버리죠. 큰 흙이 와야 되겠네요. 큰 흙 중에서도 무술 정도, 이런 저토, 열을 품은 흙이 오면 좋겠네요. 작은 흙, 뭐 미토나 축토는 말은 나이가 없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무진 같은 흙이 오면은 진토가 절벅절벅한 흙이다. 이거는 이 물을 막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무술 같은 큰 흙, 조열한 흙이 와서 막아주면은 운을 좀 받겠네요. 그 다음에 나무가 좋겠죠. 갑인 이런 정도 큰 나무가 와서 이 물을 빼주면은 좋은 그런 사주가 되겠네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큰 나무가 와서 물을 빼주면 좋겠네요. 을묘 이런 건 어떠나요? 작은 나무는 안 되죠. 자, 운기는 이렇게 받으면 좋겠네요. 자, 그런 사주가 됐고, 이 사주가 가출을 했다는 얘기죠. 자식하고 남편을 넣고. 자, 그러면 먼저 관성을 쳐다봐야 되겠죠. 관이 손상을 많이 당하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관이 어디가 있나요? 자, 시지에 미토 작은 흙이 있고, 월지 해수 안에 무토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 해수 안의 무토는 이 쓰나미에 거의 흙탕물 됐고, 미토가 열을 품은 흙이지만 너무 작은 흙이라 이 물을 대적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의 뚝방이 터져가지고 쓸려 내려가 버린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면 관이 거의 힘이 없죠. 관이 그걸 많이 당했죠. 거의 남편하고 인연이 약한 사주입니다. 자, 역마살이 있는가 봐야 되겠죠. 월지에 해수가 있네요. 역마살. 역마살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물이 병이라고 그랬죠. 근데 해수가 물로 잡혀 있네요. 안 좋은 역마살이네요. 그래서 역마살까지 있어가지고 관성인 미토가 힘도 없고 무토도 마찬가지 힘이 없고 역마살까지 흉하게 잡혀서 가출할 수 있는 사주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식 덕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식하고 인연이 있으면 그럴 가능성이 좀 적어지니까 자식을 찾아보니 어디 있나요? 물기운의 자식은 식상이니까 나무가 되겠죠. 나무를 찾아보자고요. 해 중에 간목이 있고 미토 안에 을목이 있네요. 어떤가요? 이 물기운에 거의 쓸려 내려가고 썩고 있죠. 거의 이 자식도 나무도 썩어서 아니면 물에 거의 수다분목이 돼서 자식복도 자식하고 인연도 없는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러니 더더욱 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사주가 됐네요. 역마사까지 흉하게 잡혀 있고요. 자, 그러면 종합해 보면은 그것뿐인가요? 다른 요소도 있는지 보자고요. 자, 자수 도화성 역마석이 있어서 역시 가정에 안주하기는 힘든 그런 사주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사주니까 더더욱 가출을 부추길 수 있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물기운이 강하다는 얘기죠. 물기운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가죠. 그러니 역마성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역마성이 여기는 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역마성의 강함까지 보태주고
그리고 사주가 신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회성도 괜찮고 그 다음에 생활력이 있으니까 혼자 살아가기도 충분할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돼서 가출을 할 수가 있게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수자수 이거 도화살도 되지만은 뭔가요? 장성살이죠. 그 다음에 양인살까지. 그러니 이 양인살은 일지에 있다 보니까 부부 상징도 있는 그런 사주고 그 다음에 자비 원진살 자식하고 배우자하고 원진살도 끼었고 이런 것까지 종합해 보면은 육친하고 자식하고 남편하고 인연이 없고 사회성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가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그런 사주팔자다 보니까 가출을 하게 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출을 할 수 있는 사주팔자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가정을 벌이고 가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여자분 사주팔자를 가지고 한번 어떤 구조를 가진 분이 가출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